지금 어디야? 누구랑 있어? 뭐 하고 있어? 빨리 집에 들어가. 오늘 술 많이 마시지 마. 걔랑은 놀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거 하지 마. 초등학생 아니잖아. 초등학생 아들한테도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여자분들,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뭐 해요? 정말 많은 시간을 써서 그 남자를 사로잡는 법을 연구하죠. 근데 보통 남녀 관계의 연애의 시작은 내가 상대방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외모거나 내가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주면 시작이 쉽습니다. 사실 남자 꼬시는 방법의 구할은 외모예요. 그래서 남자 꼬시는 방법을 따로 찾아보고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시작은. 하지만 여기서 바로 여성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나 쉬운 연애 시작의 방법은 찾아보고 연구하고 애를 쓰면서 정작 진짜 중요한 부분,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는 왜 남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만 바라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자를 구속해서 그렇게 나에게 질려버리게 만드는 걸까? 연애의 시작은 내가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주면 시작되지만 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성분들이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흔히 쉽게 빠지는 10가지 위험 요소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시작한 연애가 부디 빛을 잃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 주세요. 연애하면서 남자를 질려버리게 하는 그런 행동들. 첫 번째, 조급해하지 말 것. 연애 시작 직후부터 남자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내서 나만 봐주길 바라거나 성급하게 먼 미래에 대해서 혼자 막 내달리지 마. 그럼 연애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됩니다. 주도권을 갖는다는 게 내가 갑이 되고 상대가 을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면 주변의 풍경도 보고 충분히 여유 있게 도착할 수 있는 건데 괜히 뛰어가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다가 지치게 되죠. 내가 조급할수록 여유를 가져야 해요. 조급증이 날 땐 숨을 고르고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우리 언제 결혼할 거야? 애는 몇 명 낳을 거야? 결혼하면 어디 살아? 이런 거 성급하게 물어보지 마.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난 너무 좋아. 미래는 천천히 얘기하자. 이렇게 지금을 즐기세요. 두 번째, 좀 적당히 튕길 것. 여자는 조심해야 하고 좀 튕겨야 매력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내 할 일을 잘하고 주체성을 가지게 되면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알아서 튕김이 조절이 돼요. 애써서 튕길 방법을 궁리하거나 그런 행동들을 계획하지 마. 너무 튕기거나 내숭 떨면 남자는 완전히 튕겨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매번 남자친구의 연락을 고의로 늦게 답장을 보내거나 일부러 기다리게 한다거나 그런 거 하지 마. 매력 없게. 그렇다고 중요한 일할 때도 내내 휴대폰 붙잡고 그러고 있지도 말고 바쁠 때는 바쁘니까 천천히 답하는 거고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답하면 돼요. 그런 패턴을 일부러 만들어서 조절하려고 하지 말자. 세 번째, 헌신하지 말 것. 간혹 남자들이 헌신해주는 여자가 좋던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건 자기의 일을 잘하고 남자친구를 배려해주고 위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자친구와 혹시나 잡힐지도 모르는 약속 때문에 친구들과 만남을 모두 미루고 내 할 일이 있어도 남친이 보자고 하면 바로 튀어나가고 그럼 5분 대기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친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아껴서 남친 거 사는데 내 돈 다 쓰면 남자친구가 고마워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오산이에요. 오히려 남자는 도망갑니다. 내 중심부터 잡고 남자친구를 배려해주면 돼요. 네 번째, 남자친구에게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지 말 것. 남자친구는 나의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내 동생도 아니고요. 아무리 남친이 나에게 잘해주고 나와 가장 가까운 감정을 나누는 그런 친구 사이라지만 여자의 감정 기복을 다 받아낼 수 있는 남자는 없습니다. 특히 썽을 잘 내고 화가 많으면 남자친구는 받아주다 놔버리게 될 거예요. 남친이 다 받아주는 게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루 종일 짜증내고 화내고 징징대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다 아니면 감정 기복이 있는 날이다. 그럴 때는 오늘 많이 내가 감정적이네. 조금만 이해해줘.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리고 내가 짜증내고 있을 때는 내가 짜증내는 걸 알긴 해야 돼. 그거 알아차리는 게 먼저예요.
내가 남자친구에게 받고 싶은 그런 감정들을 나도 먼저 남자친구에게 나누어 주세요. 5번째, 남자를 나의 소유물로 착각하지 말 것.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집착하지 마세요. 남자가 본능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게 속박입니다. 지나치게 남자친구를 아끼거나 모든 행동에 내 말을 다 들어야 되고 모든 상황을 다 나에게 보고해야 하는 무슨 초등학생 아들처럼 대하면 그 남자는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또한 남자친구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간섭하는 건 관계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쳐요. 남자친구가 자신의 공간과 자유를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통제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형성해야죠. 남자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나와 사랑을 나누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지금 어디야? 누구랑 있어? 뭐하고 있어? 빨리 집에 들어가. 오늘 술 많이 마시지 마. 걔랑은 놀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거 하지 마. 초등학생 아니잖아. 초등학생 아들한테도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하루 잘 보내? 이게 맞지. 끝나고 나서 오늘 어땠어? 잘 보냈어? 여기까지예요. 간섭하지 마. 멋있는 나의 남자친구에게 스스로 여자친구인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6번째, 감정적인 압박을 가하지 말 것. 앞에서 말한 5번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연애 중에 너무 감정적인 요구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부담을 주는 건 하면 안 돼요. 남자는 역시나 감정적인 압박을 받게 돼도 도망가고 싶어지죠. 나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너는 왜 이런 감정을 나에게 주지 않아? 나 너한테 너무 서운해. 너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너는 왜 그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 날 더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이런 거 좀 그만해. 상대방에게 여유를 줘야 상대방도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있죠. 남자친구가 나에게 보여준 행동, 말들에 비난하거나 질책하거나 감정적으로 너무 요구하지 말자. 너무 답답해서 너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지게 할 뿐이야. 7번째, 의존하지 말 것. 남자친구의 감정과 행동은 무슨 어린아이처럼 다 간섭하고 싶고 하지 말라고 하고 이거 하라고 하고 저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 외에 나의 문제는 남자친구에게 의지하려고 하죠.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친구는 나의 해결사가 아니야. 그러면서 또 감정적으로 화풀이까지 하지.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나 역시 독립적인 존재임을 잊으면 안 돼요. 당연히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의논은 할 수 있지. 근데 해줘, 이것도 해줘, 나 어떡해. 이런 행동은 굉장히 매력 없다. 나 이거 해결해보고 싶은데 넌 어떻게 생각해? 나 참고하게. 좀 도와줘. 이런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8번째, 비교하지 말 것. 다른 남자와 내 남자친구를 비교하는 건 정말 최악이에요. 남자친구가 느끼는 열등감은 이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내 친구 남자친구는 이런 거 해주는데 왜 너는 안 해줘? 왜 너는 못해? 이게 아니잖아. 남자친구가 못하는 걸 혼내고 싶은 게 아니죠. 남자친구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인 건데 그러려면 말투를 바꾸고 내 마음가짐도 바꿔야 돼요. 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 근데 이런 것도 해주면 참 좋겠다. 이 정도. 알겠죠? 9번째, 남자친구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 것. 남자친구의 의견이나 생각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 그 남자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잖아. 남자가 자신감 없고 주눅 들어있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매력이 없는지. 내가 무시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남자친구가 어떻게 길을 펴겠어요. 남자친구도 나름의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를 존중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내 말이 더 맞는 것 같고 어차피 내 마음대로 하고 싶더라도 의견을 듣고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그거 좋다 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 이런 방향으로 해볼게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해주면 돼요. 10번째,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 것. 항상 부정적이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게 일상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어때? 남자친구가 역시나 지치게 되겠죠. 억지로 긍정적인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밝은 태도로 남자친구에게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넌 항상 이래서 문제야. 이런 것보단 너는 이런 게 너무 좋아. 근데 이런 부분은 나랑 같이 논의해서 바꾸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모든 대화의 끝은 긍정으로 가야 돼요.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하는 관계가 건강한 남녀 사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말했었죠.
남자 꼬시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뭐 어떤 남자 이런 거 필요 없어. 다 똑같아. 근데 남자친구와 관계를 이어나가는, 연애를 잘하는 건 다 각자 맞는 방법과 서로 더 좋아하는 게 차이가 있죠. 하지만 그 관계를 망치는 건 역시 남자를 꼬시는 방법처럼 정해져 있어. 다 비슷해요. 여러분, 남자친구랑 예쁘게 연애 잘 하고 싶잖아. 그러면 이미 꼬셨고 나는 잘 만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런 남자친구가 나를 설레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정말 중요한 연애하는 여자들이 빠지기 쉬운 10가지 위험 요소, 이건 제거해야 된다. 알겠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좋은 연애를 하고 싶다면 제가 지금 말한 이 10가지 요소를 내가 뭘 하고 있나 생각해 보시고 이것만 다 안 해도 돼.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 잘 안 되면 일로 와.